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시사풍자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어저께 이제 배례로 한번 그 바이러스와 흥망성쇠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정규 방송인데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플레 긴축으로 이제 차익 매물과 가격 조정으로 2,800선이 무너지고 LG 배터리 수급 고임으로 2,700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해외 리스크로 인해서 2,600단까지도 밀렸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정세를 보일 겁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정책보좌관 4개국 회담은 2주 연장으로 베를린으로 이제 미뤄졌고, 미국은 지금 서면 답변을 해줬답니다. 서면 답변을 했는데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합의된 건 없고, 일단은 2주 연장이니까 2주 뒤에 설마 그 안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기는 좀 모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세계 증시는 진정세를 보일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도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루브라 가치도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도 조금 지금 좀 내심인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제가 이제 2,900, 950선 기술적 반등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밴드를 50 정도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5대5 정도 비율이면은 이게 승률이 좋은 겁니다. 이게 경기가 좋거나 이렇게 별 변동성이 없을 때는 맞출 확률이 높아요. 이 50포인트 밴드도.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주식 관련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경제 방송 애들은 이걸 이렇게 저처럼 예상을 안 합니다. 그 밴드를 그냥 올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제시하지. 올해 다 틀렸지 않습니까? 증권사 13개 뭐라고 했죠? 2600대 예상한 놈 한 명도 없었어요. 다 2700대 몇 명 있었고 다 2800에서 3600으로 했지.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1년 예상하는 것도 이렇게 하단을 못 맞췄어요. 2600까지는 지네들이 생각 못했겠지. 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동성이 심하면은 누구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제시하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140조의 단기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곱하기 20배 해가지고 제가 2,800선이라고 했죠. 이게 어쨌든 적정 주가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 200포인트 이상 빠진 거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이제 이익 증가율이 10%는 확실해요. 금리 인상 뭐 2.5%, 3%까지 인상 안 한다고 볼 걸로 계산할 경우에 이익 증가율이 10%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255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얼마죠? 20배 하면 3,100선이죠. 그러면 3,100까지는 회귀한다는 소리예요. 주가는. 그럼 어쨌든 지금 당장 3,100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100에서 2,800을 도해서 나누기 2하면 지금 2,950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2,600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죠? 그러면요? 3,100에서 2,600이면 5,700이죠. 그럼 당장 2,800선까지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쵸? 그럼 당장 2주 안에는 2,800대는 회복을 확실히 한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 4주 안에 이제 2,900대를 아마 갈 거고, 그 다음에 한 6주, 8주 정도 걸려서 이제 그 3,100단으로 아마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일별 이제 상황 돌아가면, 미 JP 모건 금리 인상 7번 보고서에 나스닥 고점 대비 19.5% 조정받았죠. S&P가 11.5%인데 조정받았고요. 그래서 밸류가 지금 27배, 19배. 참고로 얘네가 ROE가 30%에서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하여튼 30%는 찍은 건 확실합니다, ROE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10%거든요, ROE가. 우리나라의 3배예요, 얘네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에 50bp를 올릴지 뭐 금리 인상을 25bp 올릴지 어쨌든 CPI 즉 소비자 물가가 얼마만큼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은 마지막 또 결정을 내릴 거예요.
18위가 4%대로 떨어지면은 굳이 4번 정도로 이제 끝날 거고 18위가 여전히 6%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더 올리는 건 확실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번이 6번이 지금 예상할 하나 많아요.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러시아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 거래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말에 비트코인이 이제 1600조가 증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5개월 전에 사신 분들은 100% 손실이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우크라 사태가 스스로의 결과, 즉 무슨 뜻이냐면 서부 반러, 동부 친러 두 진영을 아우르는데 얘네가 중립 전략을 원래 해야 돼요. 국민 정서상. 근데 이런 실용 노선에서 채택했을 텐데 이 개그맨 출신 대통령이 네오나치 단체까지 정규군을 포섭하는 실수도 저질러가지고 이 지역 감정이 심해져서 지금 솔직히 역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옛날 소비에트 당시 핵무기 무장 세계 3위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잠겨서. 근데 이게 서방과 러시아의 조약을 통해서 이제 자진 해체를 한 게 실수였던 거죠. 국방을. 그 와중에 이제 서부 쪽은 친러 성향이 강해진 이제 슬라브족이 됐고 동부 쪽은 아직도 여전히 저번에 돈바스 지역은 이제 아직도 러시아 친러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감정이 골맞은 상태에서 이 서쪽에 있는 네오나치 단체까지 이런 젊은이들이 정규군으로 넣고 좀 약간 코미디적인 이런 것 때문에 또 노골적으로 또 푸틴에 약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또 2012년에 그 당시 바르샤바 조약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이게 문서상으로 완전히 얘네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구두로만 약속으로 서로 하면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이 영토 분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15,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게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 무슨 뭐 파견당 기자가 있어야지 뭘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쪽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아프가니스탄은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 돈바스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언론에도 안 나오고 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서글픈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항모하고 핵잠수함하고 전술핵하고 극천 미사일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뭐 돈이 없니 뭐 이 얘기하면 다 개새끼들이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새끼들 다 그 우파가 아닙니다. 그거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거 무조건 자주국방이 먼저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군대 안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난 인정 안 해. 우파는 하여튼간 다 개새끼들이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 새끼들. 이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가짜 우파 새끼들만 97%라고 얘기를 내가 한 달 전에 한 거예요. 진짜 우파가 몇 명 안 돼. 저처럼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지 이득만 찾으려고 하고 그 권력만 어떻게 처제해가지고 해먹을 생각만 하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다 때려잡을 겁니다. 나중에 다 몰수예요. 몰수. 그리고 다 경제개발에다 쓸 겁니다. 이 새끼들 말이야. 하여튼 또 뭐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러시아, 우크라 전원구조 위기에 주가 급락, 나토 전투기 미 함대 병력 파견, 미국 8,500명, 발틱 부근 검토 척수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근데 의외로 금가스는 안정세였어요.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주식은 막 떨어지는데 금가스는 상대적으로 최대 지금 2년 동안 가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고 FOMC 정례회의 그다음 우크라 4개국 정책 보좌관 또 파리에서 회동을 했지만 아시죠? 2주 연장됐다고 아까 얘기했고 또 우리나라 과기전통부가 6조 4조 RD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중국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05% 인하 게다가 항만 보관 중에 호주 석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한 거 1200만 톤 소비를 했어요. 모르게 소비했던 뭐 아주 빨리 단 몇 주 만에 그냥. 그 다음에 카자흐 비상사태 해체 조치. 그나마 다행입니다. 카자흐스탄도 이게 자원국가인데 이게 원자재가 그나마 좀 얘네 때문에 좀 이제 한숨 났고 그 다음에 영국이 하루 확진자 10만 명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벗고 백신 종료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지금 7만 5천 명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1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화이자 부스샷 오미크론 4개월 유효 확인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일본 파나소닉이 한 번 충전에 기존보다 100km 더 가는 750km 신형 원통형 배터리 개발 내년에 테슬라 납품 예정. 이게 지금 다른 배터리 회사들이나 지금 업체들도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1000km 시대가 멀지 않았다. 저는
2년 안에 1000킬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튬 이온. 아직 반고체 전에. 그 다음에 영미 의원들 한반도 종식선언 포함 평화법안 협력 논의. 그게 논의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건 없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예비군 자원 입대, 결사 항쟁 태세. 그러니까 돈바스 국민들이 죽는 거 보고 불쌍하니까 지금 뭐 여자고 남자고 지금 예비군 지원한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반도체 부족에도 패드 제외하고 최대 실적 나왔고, 삼성전자도 2018년급 정도의 최대 실적 선전을 해서 증시에는 향후 유럽이나 세계 증시 우리나라 포함해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TO가 2012년 22개 품목에 대한 무역 보복당한 중국 손을 들어줬어요. 한 8천억 가량을 이제 관세를 매겨도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중 무역 갈등이 우려를 하는데 저는 뭐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건 트럼프하고 생긴 미중 무역 갈등하고 이때 당시의 무역 갈등하고 좀 달라요. 그 때문에 저는 뭐 우려 예상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낮췄어요. 4.9에서 4.4%로 하향 조정했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2600단까지 말도 안 되는 과대 낙폭을 했기 때문에 이 200포인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당연히 저가 매수 해야 되십니다. 저가 매수를 하시고 이제 다시 포토 리버레이션 하십시오.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선물, 옵션, 이제 이런 ELW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선물은 예를 들면 원유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후에 차익을 얻고 싶어서 선물 매수를 사고, 원유 가격이 많이 현재보다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물 매도를 사면 되죠. 이래서 우리는 매수 매도자 쌍방 권리 의무가 존재를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선물이라고 그래요. 쌍방 권리와 의무가 동시 존재한다는 거. 근데 웃긴 게 옵션은 이게 좀 달라요. 만기 시점 계약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수자는 선택 권리, 매도자는 이해 의무,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게 콜 옵션은 콜 매수, 콜 매도가 있고, 풋 옵션은 풋 매도, 풋 매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ELW는 뭐냐면 매수만 하라는 거. 콜 옵션에 콜 매수만. 그 다음에 풋 옵션에서는 풋 매수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권으로 따지면은 매도는 발행하는 쪽에 있는 이런 기관이나 애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매수는 개인이 복권을 사서 틀리면 찢어버려도 되니까 이제 그 권리 포기하는 거고, 맞으면은 권리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ELW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 복잡하니까 이 네 개의 이제 풀 옵션, 콜 매수, 콜 매도 있고 풋 옵션에 또 풋 매도, 풋 매수가 있으니까 니네는 발행도 하고 이렇게 증거금도 없고 돈을 그만큼 여유자금도 없으니 매수 쪽만 하라고 해서 콜 매수, 풋 매수만 하라는 이제 ELW, 즉 증권회사가 기초 증권 이게 발행하는 그 옵션 안에서만 하라는 게 이제 ELW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지수하고 각 그쪽 걔네 상품하고. 그래서 좀 대신 상품 다양화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 선물하고 여기 현물이 지기우신 분들은 이쪽 거를 ELW를 하시는 게 옵션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선물로 들어가면은 일반 선물은 미래 가격이 기대 가격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오르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콩테코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걸 콩테코 상황이라고 보는데, 원유 선물을 많이 해지한다고 생각합시다. 장기적으로 현물 매수하고 선물 매도로 인해서 이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은 거를 이제 백 어데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응용을 해서 현물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보고, 이 선물 매수자가 투기로 이제 이걸 더 콘테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이제 더 사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파콘테코라고 그래요. 파콘테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파콘텐코. 만기가 롱롱일수록 선물 가격이 더 높은 상태.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이제 요 반대가 이제 빅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가로 넘어갈게요. 유가는 이제 오페크 시추하고 굴착장 미가 가동률이 90%였다가 코로나 이전에 90%였다가 3,500만 배럴에서 트럼프 때 50%, 1,700만 배럴에서 코로나 때 25% 줄였어요. 지금 현재 400만 배럴에다가 증산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25% 가동 중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핵타겟이 이제 850만 배럴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코로나 때 25%그 전에 재고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마 대략 850만 배럴을 지금 있을 겁니다. 총 저장 능력은 지금 전 세계가 70억 배럴 정도 돼요. 6년 전에 한 60% 수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85% 가동률이 지금 넘어섰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쟤네들 약간 좀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재고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전에 하루 전체 전 세계가 하루 9천만 배럴을 해서 생산을 하면 7,500만 배럴 정도로 소비를 하고 1,500만 배럴이 항상 재고가 남았어요. 요게 이제 저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이걸 쓰는 거고, 수요가 없으면 계속 그 세계 저장고에다 이거 넣어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생산 능력을 그걸 계산해서 이제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 정도로 계산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나라마다 다른데 18개월 정도로 해서 400만 배럴을 잉여 저장으로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락 핵 상관없이 유가는 원래는 70달러 선이 맞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리스크 때문에 또 송유관 공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래 85달러 내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송유관 공격으로 지금 90달러까지, 95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70달러에서 75달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이 계산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복잡해서 제가 이제 생략을 했고 이제 말로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끝났고요. 좋은 설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뵙시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10대 산업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아마 청론회 이 비평 여기다 넣을 겁니다. 아마 반도체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확률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식경제 시사품자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